부자분들의 경우에는 카드 자체도요 굉장히 단단해요. 저희가 나무 막대기 완드라는 카드들도 있고요, 소드라는 카드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펜타클이라는 돈을 상징하는 카드가 있는데, 부자분들의 경우에는 땅의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는, 딱 우직하게 내 현실에 집중하면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그러한 펜타클 카드가 굉장히 많이 떠요. 주식 부자의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운명전쟁 4구에서 가장 미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최한나 영타로 마스터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타로 마스터 최한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실물로 보니까 훨씬 더 대단하시네요. 왜 그 뒤에 말을 하지 않으시죠? 훨씬 더 예쁘시다. 예쁘시다. 네, 감사합니다. 왜냐면 제가 그 운명전쟁 4구 포스터 여러 버전을 다 봤는데, 그 중에서 정말 인상 깊은 딱 포스터가 2개 있었거든요. 하나는 이제 메인 포스터였고, 네. 여러 사람 나오는. 한 명은 이제 단독 포스터 중에서는 가장 인상 깊지 않았나. 기도하고 있는. 기도하는데 카드가 막 날아다녀요. 네, 약간 좀 성녀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다가 신들린 연애를 봤더니, 또 느낌이 달라요. 네, 맞아요. 좀 그 기간 동안 좀 성장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촬영 전에 약간 대화를 해봤는데, 제가 오히려 배울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까 핵심 질문들 몇 가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먼저 궁금해할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운명전쟁 4구에서 적중률이 굉장히 놀라웠었거든요. 네. 그 비결이 뭔가요? 제가 사실은 가장 잘하는 거는요, 그 운명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굉장히 벗어날 수 없는 나의 영역이다, 내가 꼭 약간 맞닥뜨려야 될 만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대표님도 아시다시피 모든 인생은 다 선택의 순간들이 다 존재를 합니다. 뭐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의 싸움이에요, 결국에는. 네. 물론 내가 이때까지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을 토대로 그걸로 인해서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타고난 본질을 봐요. 사람의 그릇이라고 하죠. 네네. 그래서 이제 타고난 기질을 통해서 앞으로 그 사람이 타고난 기질과 후천적인 기질을 통해서 어떠한 선택을 내리고, 앞으로 인생의 선택의 갈림길에서 이 사람의 이때까지 살아온 인생이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서 선택의 결과물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미래를 좀 예측하기가 조금 쉽죠. 그래서 아마 적중률이 좀 괜찮지 않았나. 예를 들어 이 사람은 좀 화를 많이 내는 성질이다 그러면은 이 화 때문에 뭔가 손해보는 일이 나오지 않을까? 네, 맞아요. 약간 좀 운전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인생이라는 게. 왜냐면은 이제 운전을 하시다가 네. 성격이 급한 사람이 늘 항상 이제 지각을 했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있었다라고 네. 하면은, 이제 방지턱이 문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방지턱에서 과속을 하실까요? 아니면 속도를 줄일까요? 이제 엑셀을 밟으실 텐데, 인생이라는 거는 그거예요. 그 엑셀을 밟아서 내가 예를 들어서 삐끗하고 목을 다쳤어요. 그러면 2번 다시 안 해야지 하고 안 하는 기질을 가진 사람이 있고, 또 다시 그 선택의 순간이 오면 몰라 하고 그냥 밟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놓고 나중에 이제 생각을 하죠. 내 오늘 왜 이래? 내 인생은 왜 이래? 저한테 오시는 내담자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저는 왜 이런 남자만 만날까요? 선생님 저는 왜 이런 여자만 만날까요? 그 기질을 봐요. 그러면 정말로 진짜 나는 이런 사람이 좋아라는 소나무 취향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굴레를 깨지 못하면은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거든요. 내가 이때까지 이런 사람이 좋아서 내가 이런 사람을 선택을 했을 때 늘 항상 안 좋은 결과가 나왔어. 그러면 그거를 좀 자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절제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타고난 기질에서 충동적인 그런 기질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네. 결국에는 나중에 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팔직곤. 자기 팔자 자기가 꼬는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이랑 결혼하면 안 될 것 같다 생각을 하는데 그 말 다 무시하고 똑같은 선택 또 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결국에는 또 그런 그런 순간에 선택의 순간들이 오면은 같은 선택을 늘 하는 사람이 있고요.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객관적으로 나는 이때까지 이래왔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람은 내가 만나지 말아야겠다라고 딱 이제 뭔가 피드백을 수정하고 그치. 고치고 이제 그거를 실행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잘 돼요. 운의 부스터를 치고 받아서 이제 같이 나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내담자들 상담하러 오잖아요. 네. 그분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말해요? 만나지 마요, 딱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왜 지금의 본인의 딜레마가 발생이 됐는지 그 딜레마에 관련된 이유들을
말씀을 드려요. 본인의 원래 타고난 기질은 이렇고 후천적인 기질은 이러한데 지금 본인이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저한테 오신 것은 사실은 후천적인 기질과 선천적인 기질이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뭐 점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영적인 부분이라고만 생각을 하시는 것도 같아요. 뭐 네네네. 좋다 나쁘다의 영역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영적인 것들보다는 주로 현실적인 문제들로 저희들을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문제가 발생됐고 왜 지금 본인이 직장이 나쁘지 않은데 이직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돈이 새는 것도 선생님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네. 근데 돈이 모이지가 않아요. 음. 그거는 하늘에서 막아서가 아니라 네. 운이 나빠서도 아니에요. 본인의 습관, 본인의 소비 패턴들 그런 것들까지도 이제 카드에서는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짚어드리죠. 제가 후기를 봤더니 나나스타로 상담 시간이 좀 길다고. 맞아요. 저는 네. 10분, 뭐 5분 뭐 이렇게 단일 질문은 절대로 네. 받지 않아요. 기본 30분에서 이제 1시간을 하는데요. 네. 그 주제가 이제 30분은 딱 한 주제로 가능하시고 1시간은 두 주제로 진행이 가능해요. 이렇게 제한을 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만 제대로 얻어가셔도 인생이 정말로 순탄하게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다 보면 나중에 그런 경험들 한 번씩은 있으셨을 거예요. 점집에 가셔서 정말 종합운세라는 종합운세 다 보고 왔어. 근데 막상 나오니까 기억이 안 나요. 아, 왜냐면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거를 실행을 해야 되는데 안 좋은 것들만 기억이 나요. 오늘 정형외과 갔다가 안과 갔다 치과 갔다 다 갔다 온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가 어떠한 치료를 받았는지조차도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혼선이 생겨버리니까. 그래서 약간 좀 그렇게 딱 제한을 뒀어요. 그리고 약간 제가 좀 현실을 지향하는 좀 건강한 점술 문화를 만들고 싶어서 현실성 있는 리딩만 진행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뭔가 아예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너네 집에 감나무 있지 이런 식으로 보지는 않아요. 집에 뭐 하얀 강아지 키우시죠 뭐 이런 식으로 보진 않아요. 이분이 예를 들어서 금전운을 보러 왔어요. 네. 근데 그 집에 감나무가 있는 걸 맞춰서 뭐해요? 그 시간에 차라리 본인이 뭐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인지 얼만큼의 그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지 강아지가 보이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어요. 와. 그게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때 방송 봤을 때 신기했던 게 보통 우리 타로라고 하면 뭐 이렇게 타로 카드 위주로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준다 싶었는데 맞추시잖아요. 막 그때 신동님 나왔을 때 속이 쓰리다. 그것까지 타로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반 타로는 안 나오고요. 네. 이제 저는 신가물이라고는 하는데 그러한 끼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슬쩍 영상처럼 이제 우리가 상상하면 머릿속에서 지나가듯이 약간 좀 영상처럼 머릿속에 쓱쓱쓱쓱 지나가기도 하고 가끔 이제 건강이 안 좋으신 내담자분들을 보게 되면은 그 부위가 유독 까맣게 보인다던가 혹은 이제 그것들이 몸으로 와요. 그분이 아픈 것들을 같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뭔가 그분이 좀 신장 쪽, 방광 쪽이 조금 안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보는데 저는 비대면으로만 상담을 진행을 하는데도 네. 이쪽이 뭔가 계속 불편한 거예요. 배 쪽이, 배 아래쪽이. 네. 그래서 혹시 나중에 건강 관련된 부분에서 한번 이제 방광 쪽을 한번 조심을 하셔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신장 쪽에 문제가 계셨던 분이셨어요. 이런 게 신기한 거예요. 왜냐면 아까 비대면으로 상당히 전화였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전화인데 방광이 어떻게 보지도 않았는데 이건 내용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영타로라는 거는 이제 일반 하는 사람들이 배워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좀 뭔가 신기가 있는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영타로는 배운다고 해서 배울 수는 사실은 없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이제 그러한 끼들이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인 촉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사돈의 8촌까지도 태몽을 꾸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촉이 좀 발달되어 계시는 분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인데 그 안에서 조금 더 강하느냐 아니면 더 강하느냐 아니면 아예 그냥 약하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강도의 차이일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영타로는 좀 배울 수는 없지만 네. 저는 좀 저만의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영적인 부분과 지식을 결합을 해서 가장 안정적이고 적중률이 높은 그런 리딩의 구성을 만들 수가 있을까 그거를 좀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타로를
넘어서는 범위까지 다 커버리지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이게 반무당과도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무당도 아니고 일반인도 아니고 그 사이에 딱 저라는 사람이 껴있어요. 거기서 이제 오는 혼동들이 굉장히 많았어서 완전히 이제 운명 전쟁을 찍었을 때처럼 이러한 직감들이나 그러한 부분들을 너무나도 열면서 내담자님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부작용이 와요. 뭐 예를 들어서 안 좋은 것들을 탄다라던가 네네. 그런 식으로 뭐 빙의 증세라던가 이상한 그런 것들을 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과 약간 영적인 기운들을 좀 결합을 해서 일반인 분들도 약간 공부를 했을 때 어떻게 하면은 적어도 이제 60% 이상의 적중률을 낼 수 있을까를 좀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게 바로 기질이었던 거예요. 그 기질을 가지고 뭐 태어난 시까지 봐요? 날짜까지 봐요? 아니요. 생년월일만. 생년월일만 가지고 네. 나온다고요? 그럼 같은 날 태어난 사람들은 다 비슷한 기질. 아니죠. 그래서 이제 보는 것들이 후천적인 기질이에요. 그거를 같이 보는 거예요. 약간 MBTI처럼.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 방법을 사용하시면 이분 MBTI가 뭐 INFJ 같은데 맞아요? 하면은 선생님 어떻게 하셨어요? MBTI까지도 나와. 왜냐면 이거는 뭐 촉과는 상관없이 저희가 이제 기질이니까. 생년월일을 합산을 하게 예. 되면 예를 들어 1995년 3월 23일이면 1995년 플러스 3 플러스 23 해가지고 이제 숫자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타로 카드에서는 이제 메이저 카드라는 것들이 있어요. 메이저 카드라고 해서 그 사람의 좀 기질을 볼 수 있는 카드들이 있는데 거기 안에 있는 숫자와 본인의 생년월일 합산한 숫자를 찾아요. 그러고 나서 상징적인 카드를 찾는 거예요. 본인이 타고난 카드, 소울 카드. 결국 이 카드로 해서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이제 일반인 분들도 하실 수 있죠. 그리고 저기요, 출연한 계기가 신들린 연애를 먼저 나오고 여기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운명전쟁 4구에 출연하게 된 게 신들린 연애 보고 출연이 이제 콜이 온 겁니까? 아니면 스스로 출연을 하겠다고 이제 결심을 하고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가 그 연락을 받았어요. 이제 신들린 연애를 보시고 나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오셔가지고 실제로 미팅을 진행을 하면서 좀 검증을 하는 단계를 거쳤어요, 저희가. 진짜 그 운명전쟁에서 저희가 풀었던 문제들과 같은 비슷한 그런 문제들이 저희가 한 분 한 분 풀어서 적중률이 높은 사람들만 그 안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보통 출연을 하라고 하면 좀 귀찮다라고 안 할 수도 있었잖아요. 어떤 거에 나가겠다 결심한 뭐 그게 있었어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타로라는 그러한 분야가 점술 업계에서도 좀 무시를 당하는 경향이 있어요. 좀 낮춰진 그러한 인식들이 있어요. 카드 게임 아니냐, 좀 약간 놀이처럼 가볍게 볼 수 있는 거, 뭐 데이트하다가 그냥 잠깐 볼 수 있는 그 정도로 인식이 돼서 좀 타로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싶었던 게 컸어요. 왜냐면 저도 제 한계를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타로는 원래 6개월 이상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평생운까지도 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타로의 인식을 조금 많이 바꾸고 업계에 대한 사람들의 존중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좀 입증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타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약간 뭐 이렇게 좀 시선 이런 게 안 좋은 것들이 좀 있어요? 점술 업계 중에서는 적중률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많았죠, 사실은. 그래서 그 인식을 많이 바꾸고 싶었어요. 제가 뭐 막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타로 마스터로서 뭐 사주도 있고 뭐 신점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분야의 점술 업계 중에서도 타로는 가장 적중률이 떨어진다라는 말에 제가 사실은 긁힌 거죠. 사주는 태어난 시라고 해서 정해진 게 딱 있잖아요. 고정값이 있고 뭐 시작을 하는 건데 타로는 카드를 뽑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서 이렇게 뽑았다가 이따가 다시 또 다른 카드가 나오면 해석이 달라지는 건가? 약간 좀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소울 카드 있잖아요. 소울 카드가 내담자의 후천적인 기질을 따로 뽑아봤을 때도 그 소울 카드가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72장의 카드 중에서 반드시 나와야 될 카드가 몇 번이고 뽑아도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네. 그러니까 오방기 같다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은 타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상담 원사를 뽑잖아요. 근데 그 뽑지 못하게 한다면서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내담자분들마다 각자의 그 생각이라던가 문제점에 대한 인식들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힘든 상태에서 오게 되면은 그게 그 감정만 카드에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3자로 제일 객관적으로 뽑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마스터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내담자님들한테 뽑게 하지는 않아요. 저는 최하는 그 방송 보면서 진짜 제일 신기했던 게 뭔가 약간 제일 커버리지 영역이 제일 넓다? 신기가 확실히 있다는 느낌 받으면서 타로인데 다 맞춰 이러면서 신기한데 아까 비하인드 얘기도 해주시더라고요. 우승자도 미리 맞췄다고. 아, 이게 제가 네. 이제 그 라운드 네. 진출을 하기 전에 이제 뭐 라운드 진출을 하고 나서 이제 저희가 그 출근을 했어요. 뭐 1라운드 합격자들, 뭐 2라운드 합격자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네. 출퇴근의 형식으로 이제 촬영을 진행을 했어요. 네. 뭐 이제 문제나 어떠한 것들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 전날에 그 라운드를 참여하기 전에 항상 늘 이제 뭔가 지침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카드로 뽑아봐요. 근데 저희가 최종 라운드랑 탑6 그 라인에서 같이 함께 촬영을 했단 말이에요. 탑6를 찍고 나서 그 당일날에 한 번에 이제 몰아서 이제 최종까지 이제 찍으신 거였는데 그 전날에 이제 카드를 뽑아봤죠. 제 운세를 봐야 되니까. 내가 어떻게 진출할 수 있을지를 봐야 되는데 빨간 옷을 입은 할머니를 모시고 있는 남자를 잡아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남은 사람은 대만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적어놨죠. 별표. 왜냐면 그때 팀전에 대한 관련된 부분들도 왠지 자꾸 팀전을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제가 노트로 다 기록을 해놨는데 이게 참 아쉬워요. 그 기록이 이제 뭐 사람들이 보면은 이제 주작이냐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적어 놓은 거를 이제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주작을 수도 했을 거면 있는데. 방송에 썼겠죠. 그쵸. 근데 이제 거기에 적혀져 있던 게 팀전에서도 빨간색 팀을 잡아라. 라고 뜬 거예요. 근데 거기가 이제 그 저희 그 팀전에 나왔던 주작팀. 네. 주작팀이 먼저 선으로 나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후반전에서 이제 저희 청룡팀이 이제 우승을 하게 되면서 이제 나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제 대만 쌤이 거의 뭐 작두를 타셨던 날이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이건 신기하다. 그래서 뭐 어쨌든 뭐 방송에서 제일 궁금했었던 것들이었지만 또 연애 쪽도 잘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네. 연애를 잘 보긴 하는데 연애는 보기 싫어요. 아니, 저 궁금했던 게 운명전에 사고 보니까 다 젊었어요. 좀 영했어요. 네. 분들이. 그럼 여기서 나랑 인연이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그런 감도 왔었어요. 그게 없었어요. 저희가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수능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학 수능 시험장에서 막 옆에 힐끔힐끔 보면서 저 사람 잘생겼어 하는 사람 떨어지잖아요. 그치. 지금 듣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연애할 때가 아니지. 왜냐면 현장이 맞네. 정말로 그 세트장이 네. 500평 이상이 넘어요. 거의 1000평이 되는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했는데 네. 그 압박감이 너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로 그 24시간에서 25시간 1라운드를 촬영을 했는데 네. 49명이 모인 자리에서 옆에서 막 방울 소리 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연애 감정이 들 시간조차도 없는 그러한 그럼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 촬영 기간이 좀 길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기간 내에 나한테 호감을 표시한 남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진짜? 저희가 제발 집에만 가게 해달라고. 너무 힘들어서? 네, 그래서 그 네. 릴스에 돌아다니더라고요. 그 무당들 가둬놓고 서바이벌을 진행한다고 이런 식으로 약간 어그로성 제목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보셨어요. 저희 갇혀 있었고요. 문제를 맞출 때까지 저희는 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너무 지치는 거죠. 저희가 진짜 그 실제로 비하인드 스토리 중에서 저희 조신분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저예요. 저희가 이제 1대1 배틀을 기회전쟁 있잖아요. 기회전쟁 촬영을 했을 때 이게 내가 할 때는 괜찮은데 네. 남의 점사를 듣다 보면 점점 좀 정신력이 흐려져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뭐 방송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실제로 저희가 앉아있던 그 소파가 너무 푹신한 거예요. 새벽 4시부터 모였다 보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기절하신 분이 계셨어요. 새벽 4시부터요? 네, 새벽 4시에 저희가 이제 거기에 모여요. 그래서 이제 네. 정신력과 그 영적인 그런 용암과 상관없이 이제 정신력이 흐려지다 보면은 그치. 점점점
그냥 멍해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촉이 발달하려면 예민해져야 되는데 네. 게다가 이제 네. 막 그 한 사람당 뭐 5분에서 10분 정도를 주고 나서 이제 막 대량의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죠. 기가 쭉쭉쭉쭉 계속 빨렸어요. 아, 그런 상황이라서 연애를 할 수 없었다. 연애가 들어올 예. 저희가 대화할 힘도 없어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그러면 지금 솔로인 상태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면 혹시 출연하고 싶은 예능 프로가 있습니까? 연애 프로. 저는 하트 시그널 출연하고 싶고요. 연락 주세요. 신들린 연애도 출연했었잖아요. 네. 뭐 그 얘기 해보자면 다들 어느 정도 다 있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보자마자 다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얘는 내 사랑, 얘는 너 좋아하고 얘는 내 좋아하고 이게 다 보이죠? 근데 막상 이제 중이 자기 네. 먹이를 못 깎는다고 네. 초반에는 그래요. 초반에는 이제 감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 사람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을 것 같다라는 것까지는 네. 보여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운명의 상대를 발견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긴가민가했죠. 에이 설마 내가 맞췄겠어? 라는 의문도 있었어요. 왜냐면 당시에는 경력이 제가 높지가 않았던 상황이고 제가 영타로인 거를 사실은 잘 몰랐어요. 왜냐면 누구나 다 타로 카드로 한 1년 정도는 다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일반 타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하우스 내에서 운명의 패와 관련된 부분들에서 제가 이제 하양 양 띠를 가지신 분을 선택을 했는데 이용조 씨를 보자마자 제가 하고 약간 좀 꽂히는 거 있었어요. 감이 들어왔죠. 네. 저 사람이다. 네. 저 사람이 뭔가 나의 이상형에 부합할 뿐더러 네. 좀 뭔가 나랑 뭔가 서사가 발생될 것 같다라는 그러한 예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아마 거기에 계셨던 분들이 그러한 촉들이 다 들어오셨을 거예요. 다 약간 좀 네. 본인의 취향이 있어요. 그쵸. 당연히 개인의 취향과 이 느낌이 서로 촉이 다르게 오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한 난이 경우도 사람이 있고. 마음에 드는데. 그러한 촉이 경우도 자꾸 여기서 와. 그래서 거기서 이제 혼선이 굉장히 많이 오고 나중에는 이제 내가 처음에 찍었던 사람이랑 네. 다르게 또 중간에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다 이제 러브라인이 섞이다 보니까 뭐 무당분들이면 이거는 뭐 할머니 말씀이야? 신령님 말씀이야? 아니면 이건 내 마음이야? 거기서 이제 헷갈리는 거고 저 같은 네. 경우에는 이게 내 마음 때문에 이 카드가 이렇게 나온 걸까? 아니면은 진짜로 의미가 있어서 카드가 이렇게 나온 네. 걸까? 혼선이 오는 거죠. 저는 아까 왜 이 질문들을 계속 했었냐면 지금 이제 솔로니까 나중에 뭐 만난 남자가 남자친구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남자친구가 무서울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근데 저 남자친구 거나 뭐 썸을 네. 타시는 분들 거는 안 봐요. 야. 왜냐면 그게 있어요. 운이라는 거는 뭐 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점집에 가면 운이 나빠진다라는 그러한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건 점집에 가서 운이 나빠지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내담자님이 올해 뭐 어떤 것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뭐 사고수가 있어요 라는 말에 꽂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거를 신경을 쓰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가게 되고요. 예를 들어 합격운 같은 경우에는 결과는 좋은데 그 과정이 내담자님 힘들 수가 있어요. 결과로는 합격이에요. 하지만 그 공부를 하는 그 과정 자체가 내담자님한테 힘들 수가 있어요 하면은 공부를 하는 그 과정이 더 길잖아요. 결과가 나오는 기간보다. 힘듦이 더 세지는구나. 그렇죠. 선생님이 나 힘들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불합격이라는 그러한 결과를 받게 돼요. 그 선입견을 심어줄 수도 있다. 맞아요. 근데 올해 안에 결혼하셔야 된다고. 올해는 아니고 제가 네. 34살에 결혼을 해야 돼가지고 빨리빨리 스케줄을 해치우고 빨리 결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저희 만난 남자 거는 보시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세요. 안 보고 보여도 안 보이는 척 할게요. 아니 진짜 신기한 게 서로 보는 사람끼리 만나면 와. 그때부터 기회전쟁이죠. 네, 그때부터 이제 상대방이 나를 스캔하나 안 스캔하나에 되게 의식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점술가들이 누군가를 만나면 그런 것들을 잘 안 봐요. 스위치를 저희는 끄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질문들이 많았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누가 보이면은 우리는 약간 좀 말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근데 저희가 그냥 평소에는 일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딱 각 잡고 일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일반 사람이에요. 이제 필요할 때만 딱 안테나를 딱 켜듯이. 그쵸. 약간 좀 그 배우분들이랑 똑같아요. 액션 하면은 그때 이제 몰입이 확 올라오시잖아요. 그것처럼 네. 저희들도 일상생활을 할 때는 나 오늘 약간 뭐 보여? 이러면 그게 뭔데? 이렇게 돼요. 왜냐면 항상 이거를 키고 살면은 사람이 너무 예민해지고요.
저희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네. 그냥 평소에는 스위치를 꺼놓고 일상생활을 살아가다가 이제 일을 할 때부터 각을 잡는 거죠. 타로 잡기 전에도 아 내가 좀 약간 신기가 있다라는 걸 느꼈던 적이 있었어요. 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제가 7살 때부터 좀 꿈을 많이 꿨어요. 예지몽. 예를 들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친한 친구가 학교를 며칠째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꿈에서 그 친구가 나왔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너 언제 올 거야, 학교? 나 내일 갈게. 근데 그 내일 온 거예요. 그 외에도 이제 되게 많은 이제 꿈이라던가 가위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눌렸는데 예술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이제 서서히 그러한 것들을 연기로 풀어내다 보니까 네, 연기로 끼를 발산하면서 살다 보니까 잘 못 느끼다가 어느 순간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그때부터는 관상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관상? 얼굴만 보면 보이는 거예요? 네. 얼굴을 보면 네. 그 사람의 연애 스타일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밑바닥이 보여요. 밑바닥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네. 그 사람의 연애를 했을 때 가장 안 좋은 성격들, 본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뭐 분노 조절 장애라던가 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쎄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요. 지금도 보이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사실은 네. 타로를 잡고 나서는 관상은 잘 진짜? 안 보여요. 오늘 관상 때가 그럼 더 유리했던 거 아니에요? 관상 때 보면은 이 사람이랑 연애를 할지 말지 한 번에 볼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관상이 이제 카드를 잡고 나서부터는 뭔가 누군가를 봤을 때는 명확하게 잘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좀 변화가 있었죠. 그 전까지 전조 증세들이 있다가 나중에 이제 카드를 잡게 된 거예요. 이게 저번에 그 대만님 나와서 한번 얘기했는데 자기도 국악을 끝까지 알려줬던 게 이제 이거와 이거에서 고민을 했었다라는 것처럼 네. 이 연기도 다 같은 거네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연극 무대 학교 다니면서 제가 이제 예술고등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대학교도 연극을 전공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안에서 막 이제 활동하면서 풀고 살다가 이게 이상한 거예요. 연기를 안 하면 몸이 너무 아파요. 원인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막 걷는데도 숨이 네. 차고 네. 되게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일어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연기자로 계속 쭉 갈 수도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연기자로서도 충분히 약간 승부를 볼 수 있을 만큼 장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배우 쪽으로 이상하게는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정말로 진짜 되게 뭐 쉬지 않고 그렇게 커리어를 쌓으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계속 엎어졌어요. 계속 엎어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면서 나중에는 제가 버티다가 나이는 먹는데 제 통장의 잔고에 쌓이는 돈들은 너무나도 수입 자체가 너무 말도 안 되는 금액이다 보니까 진짜 뭐 3개월 뒤에 28만 원이라는 그런 돈을 받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로 저한테 배우분들도 되게 많이 오시는데 사람의 운명이라는 건 있어요. 사람의 그릇이라는 건 있거든요. 11년 동안 버텼지만 그게 이제 저한테 결과로 돌아오지가 않았는데 타로 마스터가 되고 나서는 제가 배우였을 때 정말로 꿈꿨던 모든 것들이 불과 3년 만에 모든 것들이 착착착 진행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로 마스터가 되고 나서 이제 배우분들의 이러한 선생님 저 배우로 잘 될 수 있을까요? 그쵸. 하면은 1000명 중에 1명만이 성공을 해요. 왜냐면 정말로 하늘에서 그러한 운이 없으면 실력만으로는 절대로 갈 수가 없는 직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별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배우가 스타인 이유가 있어요. 사주에서도 그게 있거든요. 배우가 될 수 있는, 배우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별을 가지고 태어나야 된대요. 그래서 있구나. 역시 사람의 자기 길이 다 있다. 타로 이제 하다 보면 제일 많이 오는 손님들이 연애로 제일 많이 오죠. 네, 연애운이랑 특히 재회운이 정말로 많이 와요. 왜냐면 신들린 연애도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연애 쪽으로 더 잘할 거다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쵸. 연애 잘 보세요? 연애 잘 보는데 연애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마치 연애는 저는 비트코인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저희 점술가들이 사실은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운명 전쟁 내에서 1라운드에서 저희가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가 재회운이에요. 왜냐면 본인들도 본인들의 마음을 몰라요. 수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뭔가 제작진분들이 두 분 재회 의사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저희한테 오시기 전에 출연하시기 전에 그때 당시에는 재회의 마음이 없었는데 막상 오늘 보니까 또 재회하고 싶어. 그럴 수 있죠.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근데 당연하죠. 점술가들은 현재를 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주로 이제 오시는 내담자님들이 그러한 경우들이 있어요. 연애운을 보러 오셨는데 연애할 생각이 없는 거. 저는 그걸 뚫어봐요. 뭐 연애운을 보러 왔다고 해서 연애운을 봐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연애를 하고 싶은지를 보거든요. 둘이 같이 와요? 아니, 한 명만 와요? 저는 이제 비대면이니까. 비대면이니까 하나로. 아, 그럼 연애할 의사가 없어서 전화를 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단지 호기심이었던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왕 운세를 보는 거? 연애운이나 한번 볼까? 그거를 꿰뚫어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나는 했는데 진심으로 안 다가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구나. 상처보다는 이제 연애는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재회운을 이제 보러 오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재회의 본질은 결국엔 이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다인데 왜 다시 만나고 싶은지에 대한 부분들을 봐드려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재회운 첫 상담을 1시간으로 잡는 이유가 있어요. 통으로. 그 1시간 동안 이렇게까지 궁합이 안 좋아서 두 사람이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놓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근데 정말로 이 사람을 사랑해서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너무 보고 싶고 그리우니까 재회운을 보러 오셨구나 라고 볼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에서 환경의 안정성과 감정의 안정성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의 경우에는 내가 이 사람한테 매여있던 시간들이 굉장히 오래됐단 말이에요. 근데 헤어짐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자리가 붕 떠버렸어. 그거 자체를 못 견뎌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고 머리 아프고 또 이제 재회라는 게 재회운이 없어도 충동성이 강한 사람들은 또 중간에 연락이 온단 말이에요.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골치 아픔이 있다. 아, 변수가 깔끔하게 떨어지지가 않네요. 조건들이. 맞아요. 결국에는 뭐 운명의 하늘에서 이 사람들을 막 만나라 막 이렇게 하진 않아요. 네. 그냥 본인의 마음이 미련이 남아서 그냥 매달리면 재회는 돼요. 그래도 한 명이 매달린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도 같이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나서 또 깨져요. 또 깨져요. 그래서 제가 재회운은 결론적으로는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후기가 와요. 선생님, 저 재회됐는데요? 틀린 거 아닌가요? 일주일 뒤에 헤어졌어요 하고 다시 연락 오세요. 그래서 저는 좀 건실한 그러한 것들을 많이 지향을 하기 때문에 주로 저에게 오신 분들이 나중에는 뭐 재회운이라던가 연애운을 보러 오셨다가 선생님의 리딩을 듣고 나서 저는 진로적인 부분, 금전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그쪽으로 집중해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연애라는 거는 내 혼자만의 의지로는 안 돼요. 그쵸. 시작은 같이 하더라도 결국에 헤어지는 거는 뭐 상대방이 통보를 하든 내가 통보를 하든 그건 일방적인 거거든요. 하지만 뭐 금전운이라던가 본인의 그러한 것들은 내 개인의 노력만큼의 성과가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 새로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뭐예요? 뭐 이 사람 만나도 돼요? 결혼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 이 사람이 나에 대한 마음이 무엇일까요? 그걸 어떻게 맞춰? 이 사람이 아니, 알겠지.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진짜요? 타로는 심리학에 굉장히 입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리적인 부분들, 뭐 MBTI라던가 그런 것들 다 나오거든요, 카드에서. 저에 대한 마음이 뭐 어떨까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신가 봐요.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사람의 심리와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 그렇죠. 연애운은 네. 주로 이제 네. 결혼이랑 같이? 뭐 결혼이랑 저희가 같이. 결혼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반대도 합니까? 하면 안 돼 이렇게? 이게 좀, 네.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냥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날짜를 잡고 오세요. 근데 날짜를 잡고 궁합을 보러 오시면은 이미 날짜를 잡은 상태에서 두 분이 파혼하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한 번은 점검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은 드리죠. 왜냐면 정말로 편안한 커플들은 오지 않아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뭐 저희가 같이 살았을 때 금전적인 부분이라던가 뭐 자녀운 이런 것들을 보러 오시지 이 사람과 잘 살 수 있을까요를 물어보진 않아요. 그거는 관계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동수가 들어와 있는 해에는 결혼을 웬만해서는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잘 다니고 있던 직장도 내가 이동하고 싶은 마음도 같이 들어와요. 대표적인 예로 좀 간략한 예시로 그 고등학생 때 고3 때 만났던 커플들이 대학교 가면 다 헤어지잖아요. 그쵸.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동수가 들어왔을 때는 그냥 뭐 진짜로 실질적으로 이동한다의 의미도 있지만 환경의 변화, 대인관계의 변화, 기존의 것들이 다 새롭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동수가 많은 사람들은 나를 정착하게 만드는 사람 딱 하나를 만나면 돼요.
사실은. 그리고 그런 오. 사람도 있어요. 독립적인데 막 이제 막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내가 데리고 다니고 싶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네. 왜냐면 주로 이제 역마살이 낀 사람들은 때로는 목적지가 있어서 이동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쵸. 사실은 내가 마음을 이곳에 지금 내가 현재 있는 곳에 발을 딛지를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방방 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고목나무 같은 남자를 딱 만나게 되면 아 내가 이제는 쉴 수가 있다 여기서 하고 안심하고 쉬는 거죠. 근데 그 연애를 이제 안 하고 싶다 했잖아요. 그럼 이제 어느 쪽을 좀 하고 싶어요? 저는 사실은 건강운을 잘 봐요. 어디가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제가 뭐 사적인 자리에서 그분을 봤을 때 그 부위가 까맣게 보이기도 해요. 카드를 뽑지 않아도 보여요? 네. 그래서 이제 운명전쟁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카드로 본 것들도 있는데 임신운과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임신운도 사실은 잘 보고 터와 관련된 부분들도 잘 봅니다. 터는 어떤 거예요? 그 터의 기운을 봐요. 그 자리가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제가 어디 지역에 있는 땅을 매입을 하고 싶은데 이 땅이 과연 이제 여기서 장사가 잘 될까요? 했을 때는 그 터의 환경의 구조를 봐요. 뭐 유동인구가 어떤 사람들로 모여 있고 예. 사람들 눈에 좀 내가 어떠한 장사를 하는데 좀 눈에 띄어야지 사람들이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 눈에 띄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위치에 있는 건지 그걸 뭐 이제 검색해서 본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거기 그 뭐 지역에서 돈까지만 말씀을 하시면 카드로 봅니다. 역시 여기는 어떤지 좀 느낌이 좀 있으셨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뭐 책이 이렇게 놓여져 네, 있어서 네. 그런 분위기가 든다라고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여기 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구조 자체가 좀 안정화가 되어 있는데 여기보다는 좀 더 나중에는 이 구조 자체가 지금은 이런 식으로 빠져 있잖아요. 네네네. 직사각형의 형태보다는 정사각형의 형태로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정사각형의 형태로 가져가셔야지 그 에너지 자체가 좀 옹기종기 모여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중구난방이기는 해요. 맞아요. 네. 근데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사실은 아이디어가 철학 쪽이라던가 학문 쪽으로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좀 더 자극적이고 내가 무언가 약간 좀 으쌰으쌰 해가지고 에너지를 팡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운을 얻기 위해서는 정사각형의 형태. 그래서 터를 봤을 때도 정사각형의 구조에서는 임신도 잘 돼요. 집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옹기종기 모여 있으니까 단합이 잘 되면서 그 임신운과 관련된 부분들이 더 뭐 잘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직사각형 형태로 방이 뭐 방과 방 사이에 넓이가 너무 떨어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싸워요. 그래서 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부동산 쪽으로 저한테 많이 오십니다. 그리고 지금 봤을 때는 커튼 같은 경우에도 바꾸셔야 돼요. 색깔을요? 색깔을 바꾸셔야 돼요. 아니면 아예 그냥 없는 구조를 저는 추천을 드리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욕심을 너무 내려놓게 되어 있어요. 이거 커튼을 걷어버리셔야지만 야망이라던가 에너지가 더 올라오게 되시면서 진취적으로 사업을 꾸려나가시거나 뭔가 돈과 관련된 부분에서 에너지가 집중이 되는데 뷰를 보면서 여기가 경관이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를 지금 애매하게 가려놨어요. 지금 커튼도 사이즈가 안 맞잖아요. 살짝 제가 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커튼은 없애시는 게 나아요. 차라리 이 구조에서는. 빨리 걷어. 나중에 이러한 책장 같은 거는 없애시는 게 좋아요. 여기 구조는 최대한 넓고 깔끔하게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저는 자꾸 그게 보이거든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나중에 할 수 있는 구조, 그 미팅과 관련된 구조들이 보이는데 인테리어를 전반적으로 가르셔야 돼요. 지금 약간 우드톤보다는 여기는 화이트로 가져가셔야 돼요. 올 화이트에 이제 밝은 카페 느낌의 그냥 좀 심플한 카페 느낌 안 돼요. 카페 느낌 안 되고 올 화이트 사무실? 네, 여의도 사무실 같은 그런 느낌으로 두셔야 돼요. 파이낸셜 빌딩 같은 그런 느낌으로 네, 가져가셔야지만 돈이 더 들어와요, 지금보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책장처럼 여기 지금 창문을 가리고 있는 그러한 구조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창문이 통유리와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좀 이제 영적인 좀 촉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이제 커튼을 치고 다니시는 게 좋은데 햇빛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기도 해요. 햇빛 보면 에너지가 늘어나요. 그래서 야외 촬영을 되게 즐기는 쪽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햇빛 같은 경우를 조금 많이 보셔야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얘기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게 강남에서 부동산 오래 하신 분들이 한 공통적인 말이 뭐냐면 여기 강남은 기가 되게 센 곳이에요 라고 하면서 음기가 강해요. 이거 못 이겨내는 사람 많다 라고 그런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강남이 어떻게 보면 좀 화류계가 많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터 자체가 세고요. 그래서 이제 좀 화려한 사람들, 도화라던가 사주에 뭐 화개살이라던가 이런 것들, 홍염살이 많으신 분들은 강남에 가면은 나를 불러주는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 굉장히 화려하게 잘 지낼 수가 있는데, 이제 굉장히 깔끔한 사람들 있죠. 깔끔한 사람들은 강남에 들어가게 되면은, 강남도 그게 있어요. 강남마다 이제 뭐 노년도 있고 그러잖아. 근데 노년이 음기가 엄청나게 세요. 그래서 거기만 가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제 지인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강남에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만 가면 잠이 그렇게 오고 무기력하고 침대에서 못 일어난대요. 그래서 실제로 뭔가 에너지 자체가 음기가 많으신 분들이 노년에 가게 되면은 뭔가 정신병처럼 이렇게 우울감과 이런 것들이 밀려온다라던가, 혹은 이제 역마살이 들어서 자꾸 밖으로 계속 바람이 불어서 나가요. 혹은 이제 완전히 내가 원래 음기가 센데 노년의 음기와 더해져가지고 뻗어버린다던가. 그러면 좀 서울 안에서 양기가 좀 센 곳들이 좀 있어요? 서울 안에서는 사실은 이제 양기가 센 곳은 이제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양기, 따뜻한 에너지라고 저는 에너지로 표현을 하거든요. 따뜻한 에너지가 있는 곳은 양재 쪽 좋아요. 양재, 잠실. 근데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 달라요. 제가 털을 받을 때도 이분이 만약에 그 타고난 에너지 자체가 굉장히 좀 차가운 사람이에요. 몸도 실질적으로 차가운 그러한 수족냉증이라던가 몸이 차가운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에너지 자체도 좀 차가워요. 그러면 활발한 양기가 있는 곳으로 보내요. 활발한 양기가 있는 곳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양재라던가 잠실이라던가 강남 쪽도 이제 음기가 너무 센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치만 잘 잡으면 괜찮긴 하거든요. 강남 살짝 옆에. 강남 살짝 옆에. 강남은 속초, 사실은 좀 네. 팔자가 센 사람들이 좀 살기가 좋은 곳. 강남이 왜 팔자가 센 사람들이 살기에 좋냐면, 예전에 강남은 논밭이었잖아요. 그 논밭이 지금의 빌딩까지 세워지기에 막 갈아엎고 막 그런 활발한 에너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인생의 전환점에 필요한 사람들이 강남에 많이 모이죠. 사실 타고난 부자들보다는 타고난 부자들은 좀 더 뒤에 있고요. 더 위에 있고요. 서울에 뭐 강북이라든 평창 이쪽 라인에 있으신 분들이고,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인생에서 전환점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야. 근데 그만큼의 방황도 많이 해요. 듣고 나 보니까 진짜 와, 타로 받고 싶은 사람들 정말 많이 대기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네. 그 2027년도 7월까지 예약을 마감시켜놓고 거의 3,000명을 다 쳐냈어요. 왜냐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아까 좀 스케줄표를 봤는데 네. 너무 산적으로 잡아놨더라고요. 한 분이라도 더 이제 간절하신 분들을 봐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꼬박꼬박 다 받아놨는데, 이러다 보니까 내가 살아야겠는 거예요. 왜냐면 스케줄이 너무 꽉 차버리게 되면 제가 응급 상황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일을 하다가 사람인지라 한두 번씩 아파서 응급실에 가야 되는 날에는 다른 날짜로 이제 변경을 해드려야 되는데, 한 명이 밀리면 그 한 분이 내년으로 밀리게 되는 거예요. 약간 좀 그 도미노처럼. 그래서 안 되겠다. 이대로 가다간 좀 일상생활이라던가 건강 문제라던가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분 한 분을 제대로 봐드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가지고 더 이상은 이제 받지 않고 있어요. 예약한 사람들은 상관없겠지만 예약 못한 사람들은 너무 궁금하고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예약을 다시 받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스케줄 조정이 사실은 필요해요. 현재 이제 상담만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자책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관련된 출장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다시 이제 한번 스케줄을 보고 다시 예약을 받을까 생각 중인데, 아마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이미 7월에서 지금 현재 멈춰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어쨌든 뭐 한 1년 반 동안 대기할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좀 몇 가지들만 좀 추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언 한마디 해주실 거 있어요? 연애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조언 한마디. 저는 진짜로 사랑에 늘 항상 진심이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연애와 관련된 부분들은 내가 관계를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연애라는 건 결국에는 결혼 아니면 이별이에요. 언젠가 끝이 있기는 마련인데, 그게 내가 원하지 않는 엔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연애로 가장 많이 오시는 고민 중에 하나가 이 사람과 내가 잘 맞나요? 이러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이 사람과 있을 때 편안한가? 뭐 설레는가에 좋아하는가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에는 결혼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사람과 내가 가장 있을 때 좀 행복한가?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궁합적인 부분들도 당연히 중요하죠. 궁합적인 부분들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건 너무 많은 거에 의미를 부여하시면 그 연애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 채널이 어쨌든 경제 쪽 관련된 문제 많이 보다 보니까 네.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럼 부자가 되는 사람들 좀 특징 좀 많이 좀 보였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저에게 오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70대, 80대 때 이미 부의 그 성과를 이루셔서 자리가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그렇다라는 거는 저는 이제 카톡과 비대면 상담으로만 진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왔을 때 느낌 자체가 일반인들이 하는 질문들이랑 달라요. 일반인들은 저희들에게 선택권을 주세요. 선생님, 제가 이러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분들은 체킹을 하러 오세요. 제가 지금 이러한 분야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 제가 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선생님의 의견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질문 자체가 다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내 인생을 남한테 이제 맡기시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경우에는 확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방문하시는 경우가 맞아요. 야.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들이 있어요. 백만장자는 운을 믿지 않지만 억만장자는 운을 믿는다. 왜냐하면 확률 게임이거든요. 그렇죠. 어느 정도의 스케치나 이러한 것들은 설계도는 만들어져 있는데 이 땅에다가 이 건물을 지었을 때 이게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는지 조금이라도 확률을 높일 수 있다면 나는 그걸 진행하겠다 해요. 그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되게 존중하고 그런 마인드로 오세요. 겸허하게 내가 지금 이제 하고 싶은 것들은 다 정해져 있고 그거에 대해서 당신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참고해서 저희가 이번 계획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자분들의 경우에는 카드 자체도요. 굉장히 단단해요. 저희가 나무 막대기 완드라는 카드들도 있고요. 소드라는 카드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펜타클이라는 돈을 상징하는 카드가 있는데 부자분들의 경우에는 땅의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는 딱 우직하게 내 현실에 집중하면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그러한 펜타클 카드가 굉장히 많이 떠요. 주식 부자라던가 부동산 부자, 사업 부자 셋 다 있잖아요. 다 좀 달라요? 아니면 비슷해요? 네. 주식 부자의 경우에는 칼 카드. 칼은 냉정하죠. 이성적이고 냉철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를 읽는 그 셈에 굉장히 능하고요. 치고 빠지는 게 강해요. 왜냐면 타로 카드에서 소드는 바람을 상징을 해요. 근데 바람은 순간적으로 훅 지나갔다가 이렇게 빠지게 되는 그런 바람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식과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은 그 변동성을 읽기 위해서는 좀 더 약간 좀 치고 빠지는 스킬들이라던가 객관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서 특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소드 카드를 가지신 분들은 이제 주식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특화가 되어 계시고요. 땅은 키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펜타클이에요. 왜냐면 동전을 이렇게 쥐면서 동전을 빤히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렇다라는 건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안정성 있게 안정성을 확립을 해서 이 돈을 불릴 수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나 성찰이 이미 다 되어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와 관련된 부분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항상 카드들이 앉아 있어요. 서 있거나 뛰거나 이런 모습들이 하나도 없어요. 경거망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70대 이제 부자 이미 다 읽어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나오는 카드가 애기 카드. 그러니까 나이가 70대에서 80대이신데도 불구하고 선카드라고 태양이 막 뒤에 떠오르고 있고 갓난아기가 이제 그 목마를 타면서 막 이제 즐거워하는 카드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돈이 많아서 즐거운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읽어놨지만 또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라는 도전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흐름에 대한 유동성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들은 대체적으로 자신만의 신념이 너무나도 확고하고 딱 이런 분들 같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흐름에 나는 몸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은 좀 나이가 연세가 좀 지극하신 분들은 신점에 대한 그러한 신뢰들이 더 높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카톡이고 심지어 전화 상담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시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을 경험을 하고 열린 자세로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수용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자가 되신 거죠. 이게 오늘 듣다 보니까 제가 오늘 만나면서 느꼈던 건 3분 정도를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정말
예, 다르다. 뭔가 확실히 예, 깊이가 있다. 그리고 오히려 전혀 영역이 다른데도 인생 살아가면서의 지혜를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이라서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예, 많은 스토리들이 있는데 이제 시간상 다 여쭤보지 못했는데 아마 또 다른 방송에서 또 아니면 또 다음번 오늘 출연해서 또 이야기해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굉장히 좀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예.